뉴스 정면 승부 난민의 날 특집입니다. 난민 문제를 고민해 보기 위해서 세계 여러 나라 가보겠는데요. 먼저 미얀마로 날아가 봅니다. 얼마 전에 저희 글로벌 정면 승부에서 미얀마의 난민 로힝야족 이야기를 전해드렸었는데요. 다시 한번 미얀마를 찾아보겠습니다. 미얀마 양곤의 신승현 리포터 연결합니다. 신 리포터? 예, 안녕하세요. 네, 지난번에도 로힝야족의 안타까운 사연을 전해주셨었는데요. 지금도 이들의 생활에는 큰 변화가 없죠? 예, 그 안타까운 이야기는 아직 현재 진행형입니다. 네. 이 고대 노예 시대나 나올 법한 비극이 21세기 동남아시아에서 벌어지고 있는데요. 미얀마 서부 라카인주 시트의 한켠의 울타리로 구속된 그들의 삶을 우리는 생활이라고 부를 수 없습니다. 네. 또 난민 캠프라고 부를 만큼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캠프도 아닙니다. 한마디로 죽음을 기다리는 수용소가 적당한 표현일 텐데요. 네. 정부의 박해를 받고 불교 폭도들에게 학살당해온 로힝야족이 세계 어디를 가든 미얀마에서 사는 것보다는 나을 것이라며 말레이시아나 인도네시아로 자유와 안전을 찾아 떠났지만 바다 위와 정글 속을 떠돌다가 오늘도 죽음을 맞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런데 유명 영화 배우인 맷 딜런 헐리우드 배우로 유명한데요. 로힝야 난민촌을 방문했다고요? 네, 영화 내래에 특별한 것이 있다에 출연한 배우 맷 딜런에겐 뭔가 특별한 것이 있었습니다. 네. 이 맷 딜런은 미얀마 로힝야 난민촌을 방문했고요. 보트 피플로 내몰리는 미얀마 로힝야들의 참상을 목격하고 도움을 호소했습니다. 딜런은 이 난민촌에서 다친 다리를 치료하지 못하고 있는 청년, 영양 실조에 걸린 채 아이를 안고 있는 엄마들, 먼지 속에서 뒹구는 아기들과 마주쳤고요. 정부의 탄압을 피해 미얀마를 떠나는 난민촌 부근 항구도 들렀다고 합니다. 그렇군요. 앞서 수단이나 콩고의 난민촌도 방문한 적이 있는 것은 보다 급박한 폭력의 위험이 있는 곳에도 가봤지만 이곳은 조금 다르다면서 사람들이 고사해 가고 있는 느낌, 즉 말라 죽어가고 있는 느낌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네, 이런 영화 배우뿐만 아니라 2014년에 노벨 평화상을 공동 수상한 파키스탄의 소녀가 있죠. 말랄라 유사푸자인데요. 난민 문제 해결을 촉구했다고 하고 또 달라이라마, 수치 여사, 이 로힝야족을 돕기 위해서 행동에 나서줄 것으로 호소하고 있고요. 미국 정부 역시 미얀마 정부에 로힝야족의 처우를 개선해달라. 이렇게 국제사회가 압력을 넣고 있는데 왜 미얀마 정부는 별다른 반응이 없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세계 양심과 목소리가 미얀마를 압박하고 있습니다. 이 미국 또한 로힝야족 차별 대우를 중단해야 한다면서 민주화 이행이 지지부진한 미얀마에 대한 경제 제재, 즉 생시언을 1년 다시 연장했습니다. 네. 이 핍박받는 로힝야족에 대해서 가장 큰 목소리를 내는 주인공은 미얀마와 함께 불교가 대부분인 티베트의 정신적 지도자 달라이 라마입니다. 네. 이 달라이 라마는 미얀마의 아웅산 수지 여사에게 로힝야족을 돕는 행동에 나서줄 것을 호소했는데요. 2012년 이후 아웅산 수지를 개인적으로 2차례 만나며 이때마다 로힝야족 문제를 꺼냈다고 말했습니다. 네. 이에 아웅산 수지는 몇 가지 어려운 문제가 있고 이 문제들이 단순하지 않으며 매우 복잡하다고 설명했다고 하지만 그럼에도 달라이 라마는 아웅산 수지가 노벨 평화상 수상자로서 어떤 역할을 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습니다. 네. 하지만 아웅산 수지는 미얀마의 어떤 의견을 대표한다고 볼 수 있는데요. 올해 총선을 앞두고 있어서 이런 입장 표명을 꺼리고 있습니다. 네. 이유는 간단합니다. 아웅산 수지는 이 국제사회에서 민주화 지도자, 인권의 보루로 평가를 받지만 미얀마에서 그녀는 정치인일 뿐입니다. 그녀는 야당 대표라는 것이죠. 그녀가 로힝야를 언급하는 순간 대다수 버마족 유권자들에게서 표를 얻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네. 또한 130만 명의 미얀마 로힝야족은 불법 체류자 신분으로 낙인 찍혔기 때문에 투표권 자체도 없습니다. 즉 아웅산 수지가 노벨 평화상을 받았지만 미얀마에서 로힝야족 삶의 평화에 대해서 아직 침묵을 지키고 있는 이유입니다. 네. 인권보다 정치가 앞서 있는 미얀마고요. 네. 냉정하고 차가운 현실 앞에 현장의 비극은 아직 조금과 공포로 얼룩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이게 미얀마 내부의 정치 상황이 좀 복잡하군요. 자, 태국 정부가 로힝야 난민들을 구조하기 위해서 미국과 합동으로 공중 수색을 했다고 하는데요. 이 수색은 지금 중단이 됐다고요? 예, 그렇습니다. 이 태국 정부가 태국 서해안에서 표류 중인 로힝야 난민들을 수색하기 위해서 미국과 손잡고 공중 수색을 벌여왔으나
미얀마와 방글라데시 등 이 로힝야족이 탈출한 국가들의 해안을 제외하고는 로힝야족을 태운 배가 발견되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네. 왜냐하면 현재 동남아시아에서 우기가 시작됐고요. 파도가 상당히 크게 치고 있기 때문에 태국이나 말레이시아 등의 국제 인신 매매에 대한 단속을 벌이고 있어서 네. 이 로힝야 보트 피플은 더 이상 발생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하지만 우기가 끝나는 11월부터는 다시 로힝야족 난민이 태국이나 말레이시아 등 인접 국가들로 밀입국을 시도할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데요. 네. 그 이유는 미얀마 정부가 이 국적을 인정해주지 않고 차별을 철저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한마디로 로힝야족에 대한 처우를 개선할 움직임을 보이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들의 탈출은 아직도 반복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이렇게 로힝야 난민 문제가 전 세계적으로 알려지자 동남아 국가들이 나서서 이들을 불러들였다고도 하던데요. 이게 맞는 얘기인지 하고요. 또 이 주변국들은 로힝야 난민 문제에 어떤 반응을 보이고 있는지 좀 전해주세요. 네, 이 국제사회의 압력에 굴복한 이 동남아 국가들이 앞다퉈 로힝야족 난민들을 자국의 난민 수용소로 불러들이면서 이 타국을 비춰가는 듯 했습니다. 하지만 이 대형 참사가 정글에서 자행됐는데요. 이 태국과 말레이시아가 국경을 맞댄 밀림 지역입니다. 이곳에 자리한 인신매매 조직의 28개 사설 수용소에선 안매장된 수백 구의 로힝야족 난민들의 시체가 쏟아져 나와서 끔찍한 인권 유린의 실태를 그대로 드러냈습니다. 네. 이 동남아시아판 신 나치 수용소라고 일컬어진 이런 인신매매 캠프와 무덤의 발견은 동남아시아는 물론 전 세계에 로힝야 난민 위기에 대한 경고를 드리고 있는데요. 네, 끔찍한 이야기군요. 네, 시리포터님. 예. 네, 이게 소리가 한계가 있네요. 저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미얀마 양곤에서 지금까지 신승현 리포터였습니다.